네, 오늘은요,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클로징 코스트에 대해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비용은요, 여러분이 꿈의 집을 소유하는데 가장 알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클로징 코스트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셨나요? 지금부터 그 모든 비밀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지아 부동산 에이전트 저스트 아틀란타 김묘정 오양미입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오늘은 클로징 코스트예요. 저희 이거 알고 내자고요. 오늘 이 모든 것을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해요. 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 제목 그대로 Breakdown of Closing Cost입니다. 론에 관련된 비용이 있고 집 관련된 비용, 타이틀 에스크로에 관련된 비용, 정부에 내야 하는 비용, 세금이 되겠죠. 프리페이드 코스트가 있고 기타로 들어가는 비용, 셀러가 내야 하는 셀러 코스트, 이렇게 총 7가지 섹션으로 나눠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예, 챕터 1. 처음으로 짚어볼 부분은 론에 관련된 비용입니다. 렌더를 사용하면 저희가 렌더 피를 내는데요. 그것을 론 오리지네이션 피라고 부릅니다. 보통 0.5에서 1.5%지만 이것은 본인의 크레딧 스코어 그리고 또 어떤 타입의 융자를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저희가 생각해 볼 옵셔널 피가 있는데요. 이거는 몰게지 인트레스트를 낮추기 위해서 디스카운트 포인트를 살 수가 있어요. 몰게지 어마운트의 1% 내면서 0.125에서 0.25%를 낮출 수 있는데요. 얼마큼의 디스카운트 포인트를 낮출 수 있는지는 렌더나 몰게지 타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모든 사람이 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사는지, 누가 사야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네,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0.125, 요 8분의 1 디스카운트 포인트를 낮추기 위해서 1%의 이제 융자 금액의 1%의 코스트를 내는데요. 그래서 예시로 현재 7%인 이자율을 6.75로 만약에 내리고 싶다. 그럼 저희가 0.25를 내리는 거잖아요. 이 0.25의 디스카운트 포인트는요, 0.125가 두 개니까 전체 코스트의 이제 2% 모기지 융자를 미리 냅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50만 불짜리 집을 사는데 나는 30만 불의 융자를 받겠어 하는 분은 6천 불을 프리페이드로 선납을 하게 돼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은 난 앞으로 6.75%를 내니까 나한테 다 유리하겠다. 그냥 6천 불 내고 말지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6천 불을 회수하기까지 기간을 한번 저희가 계산을 해봤어요. 네, 이렇게 로지컬한 여러 가지의 그 수학적 기법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요. 요 6,000불을 회수할 때까지 10.042열이 걸립니다. 약 10년이 걸리는데요. 네, 장기로 이렇게 집을 보유하는 분들은 이제 이거를, 나는 이거를 이제 0.25로 사겠어라고 해도 되지만 이거보다 더 언더의 집을 뭐 5년 안에 팔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계산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분은 안 사는 게 낫겠죠. 하지만 이게요, 계산 금액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5년 안에 회수하고 어떤 분은 8년 안에 회수를 해요. 보통은 8년 이내로 회수를 한다. 그래서 장기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네, 10.04years. 계산을 참 잘하시네요. 네, 알고 내자고 하는 거니까요. 계산을 똑바로 해드려야죠. 네, 제가 유능한 융자인을 소개시켜드리고요. 그리고 클로징 코스트가 나오면 아주 세밀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피는 어프레이저 피가 있는데요. 300불에서 600불 정도 회사에 따라서 다르게 charge하고요. 네, 감정평가죠. 네, 그리고 크레딧 리포트 피가 있어요. under $100인데 보통 50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여기에 추가로 누구나 내는 건 아니지만 렌더가 그냥 렌더 아니잖아요. 돈 안 빌려주잖아요. 그냥은 저희가 이제는 20% 이하의 다운 페이먼트를 하게 될 경우에는요, 모기지 인슈런스를 추가로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렌더가 내가 너를 어떻게 믿냐 이거죠. 네, 인슈어를 다른 곳에서 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다운 페이먼트 20%는 이제 맞추면 이 비용은 안 들어가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추가로 이 금액을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비용은 융자에 관련된 비용인데 융자를 받지 않는 캐시 바이어 분들은 이 비용은 안 내셔도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항목은 property related 비용인데요. 집을 사려면 이 집에 무슨 하자가 없나 검사를 해야겠죠. 인스펙션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비용으로 300불에서 500불 정도 드는데요. 보통 집 2,000 스퀘어풋에서 3,000 스퀘어풋 정도 되는 집을 말씀드리고요. 크기에 따라 회사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라돈 테스트, 몰드, 그리고 워터, 수질 검사를 받으면 그 비용은 별도입니다. 네, 요즘은요, 이런 리셀 홈뿐만이 아니라 새로 지는 뉴 빌더 홈 같은 경우에도 이 인스펙션 받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기존 셀러가 잘 이걸 관리했냐 뿐만이 아니라요, 빌더가 제대로 지어졌냐도 저희가 좀 입주 전에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추가 비용이 들더라도요. 또한 집 관련 비용으로 타일 설치비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 비용은 이제는 이 물건에, 이 프라퍼리에 다른 문제가 없는지, 타일은 정확한 사람이 나한테 옮기는 건지, 링 같은 게 다른 게 걸려 있는 게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네, 보통 비용은 200불에서 400불 정도가 듭니다. 타이틀 설치에서 링 같은 게 발견이 되면 셀러분에게 클라우드를 리무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네, 미국은요, 리코딩이 될 때까지 좀 기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혹여나 이때 저희는 이제 깨끗한 타일을 옮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뒤에 뭔가 타일 이슈가 생기면 그런 걸 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타일 인슈어런스를 들어요. 그거는 3번 항목에서 같이 알아볼게요. 세 번째 항목은 타이틀 앤 에스크로우, 변호사 비용인데요. 에스크로우 비용은 변호사가 클로징 동안 에스크로우 계좌를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고요. 그리고 그 계좌는 거래 당사자들 간에 돈이나 서류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거래가 완료되면 적절히 분배하는 역할을 합니다. 타이틀 비용은 졸지아에서 변호사가 클로징을 진행하기 때문에 타이틀 컴퍼니의 역할도 수행하게 되는 건데요. 변호사가 타이틀 검색, 타이틀 보험 발행, 클로징 서류 등을 준비하는 그거를 포함한 타이틀 컴퍼니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자, 크게 두 가지 항목인 타일 인슈어런스랑 그 에스크로우에 관련된 비용인데요. 처음 타일 인슈어런스는 두 개의 팔러시가 있어요. 오너스 팔러시랑 이제 렌더스 팔러시인데요. 보통은 저희가 이제 융자를 일으키면 렌더에서는 타일 인슈어런스를 사는 것을 이제 맨덴터리로 합니다. 이 타일 인슈어런스는요, 온리 렌더만을 위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융자를 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오너스 팔러스를 별도로 사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렌더스 팔러스는 융자하시는 분에게는 맨덴터리, 오너스 팔러스는 캐시 바이어나 아니면 융자하시는 분들이라도 맨덴터리가 아니지만 저희는 맨덴터리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프리미엄을 드세요. 네네. 이거는 집을 살 때 딱 한 번만 되는 거기 때문에요. 무조건 사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묘정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프리미엄으로 이제 사시고요. 네, 아까 설명에 어토니가 많은 일을 했잖아요. 그거에 관련된 비용으로 이제 어토니 피를 내는데요. 그 비용이 대략 500불에서 1,500불. 이거는 어떤 업무를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요. 대략 참고만 하세요. 네, 네 번째로 짚고 넘어갈 부분은 government fee입니다. 정부 세금이죠. 먼저 recording fee입니다. 졸지아에서는 다큐멘트당 25불씩 charge하고 있고 flat fee로요. 그리고 transfer tax는 매매 금액 1,000불당 1불씩 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융자하시는 분만 내는 인텐저블 텍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재융자할 때는 필요치 않고요. 초기 융자를 할 때만 필요합니다. 500불당 1.5불이니까 1000불당 3불의 삐가 붙습니다. 네, 자, 여기 50만 불 집을 살 때를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프라퍼리 텍스는 50만 불이면 500불을 내게 되고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30만 불을 뉴 모기지를 받는다 하면 900불의 피를 내게 됩니다. 네, 다음 챕터로 넘어갈게요. 다섯 번째는 프리페이드 코스트, 미리 내는 비용입니다. 피가 아니라 선불로 내는 비용입니다. 하나는 주택보험이 있고요. 화재, 도난, 자연재해 등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1년치, 그러니까 12개월치를 선불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프리페이드 인터레스트, 선불 이자가 있는데 클로징 데이부터 계산 방식이 클로징 하는 날 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예를 들어서 5월 2일 날 클로징을 하셨으면 5월 31일까지 그렇게 30일을 이자를 내면 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후불로 내시게 됩니다. 6월부터는 쓰시고 나서 내셔서 첫 페이먼이 7월 1일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기타 비용이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이제 손을 놓고 우리 향미 씨가 다 아주 잘 설명해 주겠습니다. 네, 손을 놓으실 건가요? 손을 좀 잡죠. 네, 기타 비용은 항목이 좀 많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바이어랑 셀러가 서로 이제는 디바이드하는 프롤레이시 있고요. 그리고 기타 이제는 서비스를 사용했을 때 드는 에디셔널 서비스 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크로를 초기 이제는 셋업할 때 드는 이니셜 에스크로 디파짓이 있는데요. 네, 그럼 첫 번째 항목부터 들어가 볼게요. 프롤레이시입니다. 디바이드 하는 건데요.
우선 프로퍼리 텍스 같은 경우는요, 이게 리즈너블하게 셀러가 갖고 있던 기간, 그리고 앞으로 바이어가 소유할 기간, 그거를 1년치를 기반으로 서로 나누는 거예요. 얼마나 며칠이 더 있었나. 첫 번째가 프로퍼리 텍스인데요. 클로징 날짜를 기준으로 그 날짜까지의 텍스는 이제 셀러 쪽이 내고요. 그 이후 거는 바이어가 냅니다. 요거는 유능한 이제 클로징 어토니가 잘 계산을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는 기네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이스트 피가 있어요. 아까 프로퍼리 텍스가 후불로 이제 내는 방식이라고 하면요. 요 웨이스트는 선불로 먼저 2023년분을 2022년에 내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무조건 바이어가 셀러에게 돈을 줄 수밖에 없는 비용입니다. 또한 HOA 비용도요. 각각 소유한 기간을 따져서 이제 안분을 하게 됩니다. HOA 비용이 나왔으니까 이제 여기까지 이제 안분하는 비용이고요. 저희가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게 HOA의 이니시에이션 피가 있어요. 네, 오너가 바뀌면 HOA에게 그 오너가 바뀔 때 한 번 내는 이제 비용입니다. 이걸로 HOA는 조금 더 이제 살림을 하죠. HOA 입장에서는 소유주가 많이 바뀌는 게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요게 프롤레이트하는 비용이었다면요. 두 번째로 이제 서비스를 사용했을 때 드는 이제 에디셔널 차지가 있어요. 화이팅. 예를 들어 우편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편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25불에서 50포스트가 붙고요. 때에 따라서 클로징 날 이제 참석을 할 수 없어요 하는 경우에는 파워 오브 어토니를 저희가 사용하게 되죠. 이럴 경우에 대략 200불에서 400불. 근데 요거는 플랫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사용하시는 어토니마다 비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요건 서비스를 사용할 때만 내는 차지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저희가 에스크로를 이제 내게 되면 렌더가 초기에 금액이 마이너스 돼서 손실이 나가지고 계정에 잔고가 없어질까봐 처음에 이니셜 에스크로 디파짓이라는 거를 미리 넣어 놓게 됩니다. 그게 크게는 두 가지예요. 아까 저희가 이제 프리페이드 코스트로 홈오너 인슈런스를 이제 12먼스치를 넣어 놨잖아요. 근데 렌더는 여기에 플러스 내년치 것도 조금은 내놔라 이렇게 합니다. 그게 보통 3개월치를 먼저 디파짓을 해놓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퍼리 텍스 부분인데요. 프로퍼리 텍스도 이게 이제는 그 다음에 세금을 낼 때 에스크로 계정의 잔고가 마이너스 됨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내놓게 해요. 그게 7월을 기준으로 뭐 한 달치, 두 달치, 세 달치 이렇게 뒤로 갈수록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알아서 렌더가 계산을 해서 클로징 더큐먼트에 넣어 놓습니다.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1번부터 5번까지 항목은요, 거의 바이어가 내는 금액이에요. 6번 항목은 서로 바이어랑 셀러가 계산을 해서, 날짜 계산해서 이제 서로 나누는 비용이라고 하면요. 이제 남은 마지막 챕터는 네, 마지막에 오기는 왔네요. 마지막으로 셀러가 내는 비용이 남았는데요. 린이 걸려 있으면 당연히 이 린을 제거하느라고 비용이 발생할 테고요. 네, 그리고 그동안 셀러의 클로징 코스트 중에 한 부분을 차지했던 것이 에이전트 커미션이에요. 그동안은 셀러가 바이어의 커미션 부분까지를 커버를 해주었는데요. 근데 올 7월부터 바뀔 것이라고 이제는 모든 분들이 예상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이번에 7월부터 바뀐다는 이 법안의 주요 쟁점이 무엇인가요? 셀러분이 내가 왜 바이어 에이전트 수수료까지 내줘야 되는지 항의를 하신 건데요. 그래서 다가오는 7월부터는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셀러분은 셀러분 에이전트 피만 내주시고, 그리고 바이어분은 바이어분이 알아서 에이전트 피 내주세요 하는 걸로요. 향미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더 능력 있는 에이전트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 피가 아깝지 않도록 열심히 일을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발로 뛰겠습니다. 네, 여러분 에이전트라는 개념이요. 저희가 이제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요. 네, 권한을 위임을 받아서 손님을 대변해서 액취를 하는 사람을 이제 에이전트라고 불러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레프리젠 한다고 하는데요. 요 사전적 의미 또한 전 요 의미가 좋더라고요. 그분의 입장에서 스피킹하고 듀잉하는 그런 행위들을 말합니다. 최종 디시전 메이커는 손님분들이지만 저희가 이제 그분들의 니즈, 이사 시기, 예산, 상황에 맞게끔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일을 하죠. 또한 중간에 발생하는 문제나 장애물 같은 게 있으면요, 신속하게 대처하고, 그리고 이게 클로징까지 갈 수 있게끔 원활하게 진행되게끔 저희가 노력을 하죠. 그게 바로 에이전트가 하는 일이에요. 네, 여러분, 에이전트로서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지역을 그 지역의 특성을 알아보는 것이잖아요. 저는 여기에 33년 살았어요. 진짜 메리어타, 더누리, 라절부터 실거주를 한 지역이 정말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에게 문의 주시면 누구보다도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어느 지역 이사 갈 때 지역 전문가를 또 먼저 가서 여쭙고 싶잖아요. 네, 많은 도움 주시고요. 네. 여러분, 제가 이거 클로징 코스트를 준비를 하면서요. 이게 타주에 사시는 분들도 조금 이렇게 몇 가지는 생소하시겠지만 누구보다도 이 미국이란 나라에 조금 생소하신 분들, 뭐 예를 들어서 그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란지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생소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지금은 조지아의 부동산 에이전트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요. 제가 2008년도부터 한국 공인중개사이기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께서 문의를 주시면요. 생소하지 않으시게 스텝 바이 스텝 이해하시기 쉽게 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에이전트 수수료까지 포함한 클로징 코스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부분은요. 저희가 이제 금액들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건 300에서 500불이다, 0.5에서 1.5%다, 뭐 500에서 1,500이다 이런 거 올려드렸잖아요. 이게 왜 1,500인데 나는 1,700을 받았지? 이거를 하시라고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리즈너블하게 본인의 웍에 따라서 금액을 받으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올려드린 거는요. 어느 정도 바운더리를 알고 예를 들어서 20불 내는 건데 200불을 차지했다든지 아니면 1,500불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불을 차지했다든지 이런 바운더리를 알고서 클로징 비용을 알고 내자고 그럴 때는 좀 한번 체크해 보시라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네, 여기에서 이 비용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우리 오양미 씨에게 전화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열심히 고객의 편에서 뛰고 있는 에이전트 오양미 김묘정입니다. 네, 제 이름까지 대신 말씀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진짜 열심히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클로징 코스트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넘버들이 다 왜 이게 필요한지를 모르는 상태로 그냥 그 머니를 와이어 하는 것에 끝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 내세요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거를 열심히 준비했고요. 그래서 항목들을 많이 나눠서 네, 세분화해서 조금 알기 쉽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영상에 보면은 이게 영어로 이렇게 용어들이 써 있잖아요. 저희도 한국말이 편해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해드렸냐면요. 클로징 코스트 보면 이 용어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재산세라는 용어 대신에 프로퍼티 텍스, 네, 융자 대신에 어프레저, 그리고 보험 그냥 보험이 아니라 오너스 팔리시, 렌더스 팔리시 이런 용어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열심히 발로 뛴 김묘정 오양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